국민, 농협, 롯데, 세계카드사에서 1억 400만 건, 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8년 옥시전과 GX칼텍스, 2011년 SK컴즈와 넥슨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유출된 주민번호와 전화번호가 어떻게 쓰일지 몰라 불안에 떠는데 카드사들은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준다면서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허술한 조회 시스템으로 2차 피해를 낳았고 카드 재발급은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만 해주겠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내놓은 대책이 월 300만원짜리 결제 내역 문자 통지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고작 월 300원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것이며 자물쇠가 고장난 금고문은 그대로 두고 CCTV만 달겠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유출된 개인정보로 국민들은 스팸 광고와 보이스피싱 등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작 하는 말이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신고하라니 남의 집 현관문을 열어놓고 도둑 들면 신고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금융사들은 당장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과 추가 피해 방지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허술한 보안 체계가 이번 사고를 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용보다 안전을 우선한 철저한 보안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금융사의 감독기관인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이미 유사한 사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보안 책임자 개인이나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의 당부드립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계열사 간 공유를 금지하고 보안 책임을 강화하며 유출 사고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금융지주회사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 국민을 일률적인 번호체계로 관리하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권 연령 인하 및 투표시간 연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 18세면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합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취업을 할 수 있고 취업을 하게 되면 납세의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등학생에게 선거를 하라는 것은 조금 아니다 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야말로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운전대나 총기를 맡길 수도 있는 18세 청소년에게 투표용지만은 맡겨선 안 되는 19금 위험물이라는 말씀입니까? 세계 167개국 중 90%에 달하는 150개국에서 18세 또는 그 이하의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선진국도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법적 의무의 권리를 부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투표시간 연장은 지난 대선에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잦은 야근과 휴일 근로에 시달리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빼앗긴 참정권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이 진정한 정치개혁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오로지 새누리당의 당량만을 위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영화 변호인 1000만 관객 돌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변호인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두려웠다는 양우석 감독과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송강호 배우를 비롯해서 이 영화를 만든 모든 분께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영화의 만듦새가 훌륭한 것은 분명하지만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실존 인물과 정치적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가 1,000만 관객의 공감을 얻은 것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적지 않은 관객이 무고한 국민에게 가해지는 국가폭력, 그리고 이에 맞선 용기 있는 저항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종북몰이에서 평범한 대학생을 불온 세력으로 만든 독재 정권을 봅니다.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고 나선 김진태 의원에게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한 냉혹한 공안검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좌천되고 쫓겨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게서 변호인 송우석에게 가해진 온갖 외압을 보고 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대학생들에게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외친 송우석의 용기를 보고 있습니다. 1,000만 관객을 만든 힘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가 아니라 엄혹한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박근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변호인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사가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께서도 이 영화를 꼭 관람하시고 국가란 국민이라는 것을 되새기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